어제요. TV 토론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후보들 넥타이가 눈길 끈다는 얘기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그 남성 정치인들은 사실 양복은 어두운 색으로 많이 입기 때문에 넥타이 색깔을 통해서 뭔가 속내라든가 어떤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연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어제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맨 넥타이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사선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인데요. 저게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석상에선 저걸 맨 적이 있었는데 TV 대선 토론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메고 나왔거든요. 저게 아마 이때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약간 거리두기를 했었지만 이제 선거 마지막이니까 뭔가 친문 지지층까지 끌어안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 재밌었던 것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넥타이였어요. 둘 다 짙은 남색 양복에 저렇게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빨간색 국민의힘 상징하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전까지는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단일화 결렬되고 나서 저 색깔을 딱 메고 나왔을 때 뭔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들었었어요. 근데 뭐 안철수 후보는 몰랐다고 하지만 뭔가 속내에는 단일화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 상징하는 색깔, 이 노란색 셔츠에 노란색 운동화 차림으로 토론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설마 뭐 안철수 후보가 전화하진 않았겠죠? 넥타이 뭐 메고 가실 겁니까? 뭐 전화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우연의 일치로 넥타이 색깔이 겹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정 TV 토론의 마지막 날 정말 후보들 간에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는데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서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 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 왜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그렇게 근거를 두십니까? 검사를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만하세요. 제 주도권이니까.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그 법관들 그 수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이게 하자니까요. 지난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이제 뭐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뭐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제 안철수 사실요. 저 발언이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에 거의 마지막 한 20분 남겨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 분야 마지막 날 법정 토론회 가 사회 분야였는데 대장동 얘기가 안 나오네 하시던 분이 마지막에 저 얘기 나오니까 아 이제 나오는구나 했는데 안지훈 기자님 정말 지금 보신 것처럼 두 후보가 감정적으로 격앙되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마지막 토론은요, 사회 분야 주제였는데 마지막 20분 토론은 정말 격론을 펼쳤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장동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윤 후보가 먼저 이 주도권 토론을 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에 동의하시냐고 5차례 연이어 물다가 몸통이라고 다시 윤석열 후보를 지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가 특검이라는 직접적인 키워드는 꺼내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후보가 거짓말 달인이시다 보니 못하는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말을 끊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등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막바지 마지막 발언을 할 때도요. 또다시 이제 윤 후보는 대장동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9월에 이미 특검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다수당이 채택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선거 막바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후한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의 직권 영장을 위한 재앙이라고 꼬집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윤 후보를 겨냥해서 다시 또 이 후보는
부정부패하는 국가 조작이라고 해서 윤 후보를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는요. 윤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보셨지 않냐. 이것으로 분명히 결론을 낼 수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두 후보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펼쳤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저 토론을 보셨던 분들은요. 내용에 맞고 틀리도 그것도 확인하셨겠지만 조마조마하셨을 거. 정말로 이번에 정말 제대로 세게 붙네, 격하게 붙네 하셨을 거예요. 양당 대변인 얘기 안 들어볼 수 없는데 이번에도 김효은 대변인 얘기 들으시면 왜 맨날 나만 먼저 해요 하실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김현주 대변인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미 이 대장동 의혹에 관련해서 뭔가 답을 내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뭔가 상당히 관여해 있다. 지금 계속 그런 TV 토론 때마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군 이래의 최대 부정부패라고 일컬어질 만한 3억 5천 투자해서 1조 가까운 수익을 몇몇이 나눠 가졌다는 이 대장동 의혹에 관해서는 정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야당에서 줄곧 특검을 주장해 왔음에도 어제 갑자기 끝에 가서 특검 이야기를 꺼내니까 좀 어안이 벙벙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6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검사로서 봉직했던 검찰총장 출신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제대로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즘에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후보 유세를 가게 되면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지 않습니까? 말로써 어퍼컷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의 일가족 잔혹 살해 사건에 대해서 따져 묻는 등 이것을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변론한 것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이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 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제 이 어퍼컷을 날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소회를 가졌습니다. 네. 반면 김효은 대변인님, 지금 어제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도 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만 대장동 의혹은 몸통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다. 윤석열 게이트라고 규정을 하고 어제는 또 특검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특검을 계속 이 대통령 대선이 끝난 후 특검 받아라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사회문화 토론회였고요. 이제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의 마지막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우리나라의 사회 현안을 묻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카로운 정치 공세가 있었고 역시나 대장동을 또 들고 나왔구나.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얘기를만 할 때는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고 목소리 힘이 들어가고요. 그 전에 뭐 여성 문제랄지 성인지 문제랄지 페미니즘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그 답변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뭐 여기 준비된 원고를 보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앞으로의 대통령의 리더십 자질을 보여주겠다는 분이 너무 대장동에만 좀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작년에 이게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TV 토론에서 보여준 윤석열 후보 모습, 우리는 검찰총장의 그런 모습만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퍼컷 세리머니만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의 그런 어떤 준비된 면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어제 두 후보가 격돌한 지점이 또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저출생 원인 얘기하시다가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님께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일단 최재범 교수님. 예. 이재명 후보가 주도했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거들면서 협공을 했습니다. 성평등 인식, 성인지 의식 뭐 그런 차원에도 두고 이제 협공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난 8월에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이 있어요. 그 발언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이 들어간 건데요. 그때 보면 페미니즘이 정책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석으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다.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건강한 그 당시에 건강한 페미니즘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페미니즘이 있냐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요. 이제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차별받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부분들을 깨겠다고 하는 그런 운동과 주의를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공격이 들어온 거고 아무래도 이제 심상정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같은 톤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도 어느 정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어제 또 토론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